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안전사고 예방, 특히 자동차를 정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다양한 표준화된 약속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데 특히 타이어의 생산 연도나 타이어를 정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요. 또 계기판에 나타나는 다양한 표시 등의 어떤 표준화된 약속에 대해서도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중요한 단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해고사 시험 범위 안에 포함을 시켰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배점은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한 20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배점이 높기 때문에 꼭 잘 학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생각보다 그 압축돼서 중요한 내용만 다뤘기 때문에 선생님 오늘 가르쳐주는 것이 문제에 바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기로는 서술형 점수를 한 30점, 그리고 객관식 점수를 70점으로 안내를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변동을 해서 서술형 점수를 40점에, 그리고 객관식 점수를 60점으로 변동한다는 점 다시 안내합니다. 자, 더불어서 학급의 실장이나 부실장은 이번 온라인 클래스 내용이 시험 범위임을 반톡으로 꼭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자동차 계기판에 들어오는 어떤 다양한 표시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게 왜 나타나는지 우리가 차를 타다 보면은 다양한 경고등이 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나오는 이유, 어떤 원인을 알 수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타이어의 어떤 표준 규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치수가 있는데 이 치수를 한번 알아보고 더불어서 내가 사용하는 타이어가 언제 생산됐는지 그 생산 시기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드림카를 갖고 있을 겁니다. 선생님도 이 페라리라는 차를 정말 드림카로 갖고 있었는데 아마 이번 생에 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차를 타느냐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타는 차가 나의 안전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는 타인의 안전까지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차를 타느냐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타는 차를 어떻게 유지하고 잘 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단원을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언젠간 여러분들도 다 운전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 배울 것들을 잘 한번 기억해 보고 나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꼭 써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배울 것은 자동차 계기판에 나오는 다양한 표시등 또는 경고등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우리가 몸에 아프면은 어떤 통증으로 신호를 이렇게 몸에서 보내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굉장히 민감한 어떤 전기 장치와 기계 장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동차 곳곳에 있는 다양한 센서들이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어떤 운전자에게 미리 경고랑 표시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바로바로 점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그 계기판의 표시 등의 색깔입니다. 자, 이 색깔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그냥 흰색이나 파란색도 있지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위험등인데요. 자, 위험등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위험등이 뜨면은 바로 여러분들 어디를 가야 되죠? 자, 카센터에 가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모두 다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위험등이 뜬 상태에서 계속 주행을 하면은 차량에도 큰 위험이 있지만 운전자에게도 큰 위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등이 뜨면 바로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고등. 경고등은 주의등이라고도 합니다. 요거는 바로 주행에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어, 그래도 이게 지속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안전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경고가 뜨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록등인데요. 요거는 상태 표시 등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차량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어떤 주행이나 안전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 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위험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험등에도 이거보다 더 많은, 훨씬 많은 종류들이 있지만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한번 가지고 와봤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에 있는 엔진 오일 경고등입니다. 엔진 오일. 물론 이제 앞으로는 휘발유나 디젤차가 없어지면 이 엔진 오일도 필요가 없어지는 날, 엔진이 아예 쓰이지 않으니까요. 어, 없어지는 날이 오겠지만 지금 당장 굉장히 중요한 등입니다. 이 엔진 오일은 엔진의 윤활 작용을 도와서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러한 엔진 오일이 오래 쓰게 되면은 전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 엔진 오일을 보충해 줘야 되는데 어, 지금 보면은 이 경고등이 떴다. 그러면 엔진 오일을 보충을 해줘야 된다라는 표시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 두 번째는 배터리 경고등입니다. 특히 이런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배터리의 전압이 낮을 때 이렇게 배터리 경고등이 뜹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뜨게 되면은 배터리를 교환하거나 아니면은 엔진을 오랫동안 좀 구동을 시켜서 배터리를 충전해 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배터리 전압이 낮을 때 뜨는 배터리 경고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냉각수 경고등입니다. 어떤 냉각수의 온도가 굉장히 올라갈 때 이렇게 온도 표시, 온도계 표시죠. 온도계 표시가 뜨면서 냉각수 경고등이 뜨는데요. 자, 이때는 냉각수를 어떤 기준치만큼 보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뭐 간단하게 주변에 정비소를 가서 해결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은 브레이크 경고등입니다. 자, 요거는 딱히 뭐 정비소에 갈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가 놓고서 주행을 했을 때는 이 브레이크 경고등이 뜹니다.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 경고등이 떴을 때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주고 바로 주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배울 것은 주의, 경고등인데요. 자, 한번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나온 것은 엔진 이상 경고등입니다. 어떤 엔진에 이상이 생겼을 때 한번 확인해 봐라. 내가 판단했을 때는 엔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뜨는 건데 당장의 주행에는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비소를 들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엔진에 이상이 있을 때 뜨는 경고등. 자, 두 번째는 ABS 경고등입니다. ABS 경고등. 자, 그래서 이 ABS라고 하는 것은 안티락 브레이킹 시스템이라고 해서 급 제동을 했을 때, 급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 ABS라는 장치가 작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ABS 장치가 작동했을 때 뜨는 경고등입니다. 나 지금 ABS 작동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노란색으로 ABS 경고등이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항상 ABS가 작동하지는 않고요. 굉장히 미끄러운 데나 아니면은 뭐 급하게 정말 급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ABS 장치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런 경고등이 함께 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밑에 보면은 요게 타이어 모양이거든요. 타이어 모양. 그쵸?
자, 타이어 모양이고 여기 이제 느낌표가 떠 있죠. 타이어 안에 어떤 타이어 공기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러한 경고등이 뜹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고등이 뜨면 그냥 가까운 정비소에 가서 타이어의 공기압을 체크하고 공기압을 더 넣어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특히 이렇게 추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어 안에 있던 공기가 응축되면서 타이압이 기존보다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이런 것들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정비소에 가서 타이어의 공기압을 보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체 자세 제어, 뭐 VDC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러한 경고등은 이렇게 뜹니다. 이건 언제 뜰까요? 이건 차량이 미끄러울 때 뜨는 겁니다. 미끄러울 때. 뭐 빙판길을 간다거나 아니면 모래가 많아서 살짝 미끄러지거나 야, 나 지금 차 약간 미끄러지고 있어 라고 경고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 상황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ABS나 VDC 경고등, 차체 자세 제어 경고등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에 잠깐 나타났다가 금방 그 상태가 해제가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것들이 계속 켜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정비소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일반 표시등입니다.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표시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보시는 것은 자, 안개등 표시등입니다. 안개등. 자, 안개가 많거나 막 눈이 오거나 이럴 때 앞에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요게 이제 안개나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시야를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등을 켜주는 안개 표시등입니다. 안개 표시등.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여러분들 깜빡이 울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방향 지시등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개가 켜져 있는데 지금 잘 표시가 안 되는데 자, 이쪽 거. 자, 요거는 좌회전 깜빡이고요. 자, 오른쪽 것만 켜져 있으면 우회전 깜빡입니다. 자, 이게 깜빡깜빡 하겠죠. 자, 이것은 방향 표시등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 차가 갑자기 급제동을 한다거나 앞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비상 버튼을 누르겠죠. 비상 경고등. 자, 비상 경고등을 누르면 이 불이 두 개가 동시에 점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 동시에 깜빡깜빡깜빡 하는 것은 비상 경고등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쪽만 깜빡거리는 거는 방향 지시등. 두 개 다 동시에 깜빡거리는 건 비상 경고등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이 미등 표시등이 있어요. 미등. 자, 미등 표시등은 약하게 불이 표시가 되는 게 바로 이 미등 표시등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게 미등 표시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쌍라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상향등인데요. 굉장히 강한 빛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속도로를 주행한다거나 어떤 차 간의 어떤 거리가 굉장히 멀어가지고 어, 눈이 부실 수가 있거든요. 이 앞에 가는 차나 아니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는 눈이 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차간 거리가 굉장히 멀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사용하는 것을 이 상향등인데 상향등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쌍라이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알아보았는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표시등이죠. 자, 이 네 가지 표시등이 있는데 색상이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타이어 공기압. 요거는 무슨 색이었죠, 여러분들? 요거는 색상이 지금 이거 바꿔서 자, 노란색이죠. 얘는 자, 노란색이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ABS. 이 ABS는 언제 생긴다? ABS 브레이크 시스템이 가동됐을 때, 급 브레이크 상황에서 ABS가 작동하였을 때 나타나는 경고등이죠. 자, 그래서 얘는 노란색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자, 이거는 색깔을 바꿔서. 자, 이 세 번째. 이게는 무슨 등이죠? 얘는 미등입니다. 미등. 미등이 지금 켜져 있어. 네 차에 있는 미등이 켜져 있는 상태야라고 알려주는 상태 표시.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색깔을 좀 바꿔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뭐죠? 자, 차체의 상태를 표시하는. 자,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고를 주는 거죠. VDC 경고등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겠죠. 여러분 문제 이런 거 색상을 물어보는 문제도 간단하게 풀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자, 다음 경고등이 점등되는 이유, 어떤 상황에서 점등되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겠죠? 자, 지금 보니까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뭔가 물이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온도계가 있습니다. 온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빨간색인 거 보니까 굉장히 어떤 위급한 상황을 나타내는 건데, 자, 여기에 있는 물은 어떤 물이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물은 자, 냉각수입니다. 냉각수. 지금 냉각수의 온도가 어떻다?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냉각수의 온도가 높다는 이유는 어떤 이야기는 냉각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근처에 정비소에 가서 냉각수를 보충하거나 아니면 냉각수를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냉각수를 사서 여러분들이 보충을 해도 됩니다.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이거 정비소 가서 하시는 분들 많지 않고요. 주변에서 간단하게 냉각수를 사서 보충하는 거에 가장 쉽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음 경고등이 점등되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는 지금 파란색이고, 초록색이죠. 자, 초록색이고, 상태 표시 등인데, 지금, 불이 양쪽에 둘 다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요거는, 어, 방향 지시등, 깜빡이라기보다는, 동시에 전멸되고 있는, 비상 경고등이 되겠죠. 또는 비상등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양쪽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비상등이라고 해야 여러분들 더 정확한 답변이 되겠죠. 자,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냈다. 그럼 우측 방향 지시등. 자, 요것만 돼 있다. 그러면 좌측 방향 지시등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어떤 상황이죠? 자, 타이어가 미친 듯이 질주를 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와 부딪혀서 큰 사고를 내는 거죠. 여러분들 굉장히 타이어는 중요합니다. 사람의 신발이 중요한 것처럼 사실 이 타이어로 인해서 굉장히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어를 잘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기에 따라서 이 타이어를 잘 교체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타이어는 정말 중요한 어떤 생명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매하는 타이어가 과연 내 차에 잘 맞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타이어 규격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이어의 이 옆면, 요 이쪽 있죠? 요 옆면을 자세하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알파벳들도 있고 다양한 숫자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여기 뭐 다양한 알파벳들이 있어요. 여기 뭐 P도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뒤에 보면 뭐 V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여기 중간에도 R도 있죠. 레디얼 넘버도 있고. 자, 얘네들은 사실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외우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알파벳은 무시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규격, 실수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이 숫자, 이 슬래시 앞에 있는 이 숫자는 타이어의 단면폭을 의미합니다. 타이어의 단면폭, 즉 내 타이어가 얼마나 두꺼운지 그거를 밀리미터로 표시를 한 건데 얘는 지금 205mm인 타이어가 되겠죠.
오토바이처럼 얇은 것들은 이 단면폭이 더 작겠죠. 하지만 오프로드처럼 굉장히 차가 바퀴가 큰 것들 있잖아요. 두꺼운 거. 그런 것들은 이런 단면폭이 훨씬 더 크겠죠. 자, 이런 단면폭이 넓으면은 마찰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어, 어떤 주행의 연비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어떤 차량의 더 안정성은 훨씬 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뭐 이런 것들 성질은 뭐 여러분들 기억을 지금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저 앞에 있는 205가 자동차 타이어의 폭을 의미한다. 단면 폭을 의미한다는 거 기억을 좀 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평편비입니다. 평편비. 자, 이 평편비는 퍼센트로 표시를 하고요. 얘는 평편비가 60%인 타이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평편비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16. 자, 이 16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휠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자, 이 휠, 즉 여기에 이 금속이 휠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자, 이 휠의 사이즈가 몇 인치냐?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네요. 자, 지금 보면은 얘만 인치입니다. 자, 단면폭과 조금 이따가 우리가 배울 단면 높이 같은 경우에는 밀리미터를 쓰는 반면에 이 휠 사이즈, 얘는 인치를 사용하고요. 얘는 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휠 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림이라는 용어도 쓰기 때문에 림의 지름 또는 림의 외경 또는 림의 사이즈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림의 지름, 림의 사이즈로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16인치인 림의 지름, 16인치 휠을 사용한다 라는 걸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단면의 높이입니다. 자, 이 단면의 높이가 크면 클수록 요 두께가 두꺼운, 자, 색깔을 바꿔서, 자, 요 두께가 두꺼운 타이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평편비에 단면 높이가 들어갑니다. 자, 단면 높이가 들어가서 단면 폭분의 단면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를 우리가 평편비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평편비가 100%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즉 평편비가 1이 되면은 단면 폭과 단면 높이가 같은 타이어가 되겠죠. 자, 단면 폭이 지금 205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평편비가 몇이죠? 자, 60%입니다. 60%는 100분의 60이죠. 즉, 지울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자, 0.6입니다. 0.6. 자, 평편비가 60이라는 얘기는 0.6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00분의 60이잖아요. 자, 그래서 0.6이고요. 자, 단면폭이 몇이었죠? 단면폭이 205입니다. 자, 그리고 단면 높이가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높이 h죠. 자, 그럼 h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자, 얘 이쪽으로 이항하고 그러면 205 곱하기 10분의 6이 되겠죠. 자, 암산하면 자, 그러면 얘는 123mm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최종적으로 선생님 단면 높이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나머지는 이렇게 육안으로 다 보이는데, 그렇죠? 육안으로 보이는데 지금 단면 높이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지만 평편비와 단면 폭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단면의 높이도 알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겠고요. 단면 높이도 마찬가지로 이 밀리미터라는 단위를 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지금 보면은 휠 사이즈가 지금 인치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자, 인치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미리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1인치는
2.54cm입니다. 2.54cm이기 때문에 얘를 센티미터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은 이 16에다가 2.54cm를 곱하면 되겠죠. 자, 곱하면 이것도 몇이냐? 자, 알아서들 곱해 보시고요. 자, 얘를 밀리미터로 바꿔 보는 것도 여러분들 한 번씩 해주시기.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어의 규격. 지금 보니까 210에 50에 R 하나 써 있고 15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각 부분에 의미하는 명칭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치수를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푸는 시간 여러분들이 일시정지 누르고서 생각해보고 가나다를 한번 채워보고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 주시기 바래요. 자, 먼저 가는 뭡니까? 가는 단면의 폭이죠. 타이어 단면 폭입니다. 자, 나는 뭐죠? 나는 단면 높이죠. 자, 그 다음에 H라고 표현을 할게요. 높이. 얘는 폭이니까 너비 W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단은 무엇이죠? 단은 림의 지름도 되고요. 휠의 지름도 되겠고요. 휠의 외경도 되고요. 림의 외경도 됩니다. 자, 전부 다 답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답을 하나씩 써보도록 할게요. 자, 가는 단면 폭인데, 단면 폭을 의미하는 숫자는, 그렇죠. 자, 얘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쓸 때는, 단위까지 함께 써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210mm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단면의 높이가 되겠죠. 타이어 단면의 높이입니다.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얘는 지금 여기를 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 누가 있으면 구할 수가 있다. 이 평편 B와 단편 폭을 알 수 있으면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먼저 0.5 평편 B인 0.5 그리고 210 자,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알고 싶은 그쵸, 단면의 높이가 되겠죠. 자, 얘는 얘 반이 단면 폭의 반 0.5니까 105가 되겠죠. 그렇죠? 자, 치수까지 적어서 105mm라고 적어주면 더 정확한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림의 지름, 림의 외경을 물어보는 거네요. 자, 요거는 어떻게 적으면 됩니까? 자, 15mm라고 적으면 핵 망하죠. 자, 15인치 또는 15에다가 곱하기 2.54cm를 해주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8.1cm가 되겠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 밀리미터로 고쳐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381mm로 써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산 타이어의 생산 연도를 확인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타이어 생산 연도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산 타이어가 작년에 만들어진 건지 재작년에 만들어진 건지 우리가 육안으로는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 타이어는 그 해에 만든 게 아니면은 굉장히 성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타이어가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나면 경질, 단단해져서 어떤 그 제동 효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특히나 이런 겨울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타이어를 타게 되면 굉장히 많이 잘 미끄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 연도를 확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전에 생산했던 작년에 만들어서 팔지 못하고 그 다음 해에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면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잘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타이어의 자, 사이드 월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이드 월, 옆면에 표시된 원산지와 제조일자가 표현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도트 번호, 도트 넘버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어떤 제조된 원산지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뒤에 보면은 자, 색깔을 바꿔서 자,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안 보이는데 요걸 선생님 좀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하면 요렇게 원이 있고요. 요 안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시로 나온 게 3013이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도트 써 있고 여기 어쩌고저쩌고 문자 써 있고 원산지 써 있고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조 생산 시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앞에 있는 두 자는 뭐냐? 요거는 주차를 나타내는 겁니다. 주차. 정확히 얘기하면 타이어의 생산 주차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두 자리는 생산 연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타이어는 언제 생산됐느냐? 2013년도 30주차에 생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1년이 한 52주 정도가 되니까 한 6, 7월 달 정도에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꼭 확인해 보고 올해가 2015년도인데 타이어의 생산 연도가 2013년도다. 그러면 교체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보통 타이어는 여러분들 3년이 지나가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는 그 전에 바꿔주는 게 좋고요. 가장 좋은 건 이 타이어의 이 트레드라고 하죠. 여기 홈 파져 있는 게 거의 없어졌다. 그러면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러분들 그 100원짜리 동전 있죠? 동전을 여기다 넣어보고서 여러분들 그 100원짜리 동전에 이순신 장군인가요? 자, 이순신 장군의 머리 부분, 갑 부분을 넣어봅니다. 그 갑 부분에 달랑말랑한다. 그러면은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 아니죠,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이 갑 부분이 완전히 다 보이면은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갓이 가려져 있으면 그만큼 많이 파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파여 있으면 좋은 거고요. 이 파여 있는 홈이 거의 없어졌다. 갓이 다 보인다. 그러면은 타이어를 교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자, 타이어의 생산 시기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돛 표시가 있고요. 도트 넘버는 0612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6월 12일 같기도 하고 2006년 12월 같기도 하고 2006년 6주차 같기도 하고 바꿔서 2012년 6월 같기도 하고 2012년 6주차 같기도 합니다. 자, 요거에 대한 답은 뭘까요? 자, 먼저 이 앞에 있는 두 자는 뭘 나타낸다 그랬죠? 그렇죠. 주차를 나타내고 뒤에 있는 것은 생산 연도를 나타낸다고 했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2012년도 몇 주차에? 그렇죠. 6주차에 생산된 타이어다.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계기판에 뜨는 다양한 표시등, 경고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의 규격을 읽는 방법, 그리고 타이어의 생산 시기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온라인 학습 잘하고 수능이 끝난 이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